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좌는 필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요청과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시험 보시는데 도움이 될까 고민했습니다. 사실 전 과목을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쪽집게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번 과목은 전기기기 과목에는 총 2개 강좌로 만들었는데 1강에는 먼저 공식 11개를 정리를 했고 2강에서는 직류 발전기부터 정류기까지 중요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기 과목은 특성상 모든 시험의 이제 기준이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이제 그 변압기 부분의 효율 부분과 그리고 2강에서 이제 주요 내용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단락비라든지 이런 부분만 그 기사와 산업기사에서 조금 더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기 쪽에는 주요 공식을 11개로 정리를 했는데 먼저 표에서 목차순입니다. 기기 목차순이고요. 1장 직류기에 발전기와 전동기가 있죠. 발전기에서는 유기기전력에 대한 공식,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 사실 전압 변동률은 모든 부분에 공통으로 다 적용이 되죠. 근데 변압기에서는 전압 변동률 입실론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 쪽에서는 토크, 속도 변동률, 효율. 역시 효율은 변압기 쪽에서는 또 별도로 조금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 속도. 2장 동기기에서는 동기 속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유도기 속도와 비교를 해서 봐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는 권수비, 그 다음에 단권 변압기의 용량 계산, 그 다음에 유도전동기의 슬립, 동기전동기 관계 나오죠. 그 다음에 정류기의 역전압 최대 값이 있는데 사실 그 기기 공식 종합을 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실기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게 있습니다. 유기기전력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 그 다음에 토크 계산하는 문제, 그 다음에 효율. 주변 속도는 전기 동력계 용량 계산을 하면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단권 변압기의 용량 계산, 그 다음에 정류기의 역전압 최대값 계산. 거의 여기에 나오는 공식들은 대부분 실기에서도 출제의 빈도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필기하실 때 실기를 대비해서 잘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시간 절약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기기기 첫 번째 공식입니다. 직류기, 직류 발전기의 유기기 전력. 이 공식은 60A분의 PZ 파이 N. 여기에서 이제 PZ 나누기 60A를 K 상수로 주게 되면 K 파이 N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기기전력 E는 자속 파이에 비례하고 회전수 N에 비례를 한다. 그 다음에 회전수와 유기기전력 자속과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었고요. 이 식에서
연산기억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을 만들기도 한 내용인데요. 피자 파네. 우리 동네에 피자 가게가 있죠, 그죠? P, Z, 하이, 회전수 N, 피자 파네 라고 기억을 하시면 절대 까먹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극수라든지 총도체수라든지 자속수라든지 회전수 이런 부분들은 지문에서 주어지는데 유독 내부 병렬 혈여수 A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권과 파권 두 가지에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중권은 그 피자 가게 수로 보시면 됩니다. 극수. 극수를 피자 우리 동네 중심에 있는 피자 가게 수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중권일 때 내부 병렬 혈여수 A는 극수와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네 주변에 이제 그 피자 가게가 두 개가 있다라는 가정에서 파권에서는 2를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기전력을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절대 까먹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직류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 전압 변동률은 뭐 모든 기기에 모든 곳이 다 적용이 되고요.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에 곱하기 100이다. 요걸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기억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발전기의 전압 변동 순서. 평복근의 평복근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전압 변동 순서가 타이자 발전기, 분권 발전기, 차동 복권 발전기, 직권 발전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특히 동기기에서 용량성일 때 전압 변동률 입실로는 마이너스 V0, Vn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경상도 사투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용빼는 재주가 있다 라는 속담으로 기억을 하시면 절대 까먹지 않을 것 같네요. 동기기에 용량성일 때 전압 변동 입실로는 용빼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무부하 전압보다 전격 전압이 크다라는 이 공식 하나만 외우면 유도성은 반대로 하면 되니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압 변동률은 변압기에만 입실로는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Q 사인 세타를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P는 퍼센트 저항 강하고요. Q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압 변동률은 이제 변압기에서만 한 가지 더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때 코사인 세타가 1이 되면 사인 세타는 0이 되죠. 그래서 전압 변동률은 P가 되는데, 문제에서도 이렇게 묻죠. 이럴 경우에 무엇이라 하는가? 퍼센트 저항 강화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 전압 변동률은 저항 강화와 리액턴스 강화가 크기가 같을 때를 말한다라고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럴 때 역률이 지상이면 전압 변동률은 플러스 되고 진상이면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걸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직류 전동기의 토크, 회전력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사실 조금 혼동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토크는 회전하는 힘, 돌리는 힘이죠. 돌리는 힘으로써 힘과 거리의 곱으로 나타내는데 지렛대 원리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토크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수록 힘 F는 약해진다라는 특성이 있고, 요 뭐 각속도 관계라든지 출력 관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신 가운데 꼭 기억을 해야 될 토크 공식은 0.975 n분의 p kg 메타, 이 공식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사나 산업기사 실기에 단위로 이렇게 환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턴 메타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기억을 하면서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크 회전력이죠. 속도 변동률은 전격 회전수 분의 무부하 회전수 마이너스 전격 회전수입니다. 전압 변동률하고 같습니다. 형태는 같아요. 여기에서 전동기의 평복근 전동기는 속도 변동률이 0이 되고요. 타여자 전동기는 무부하 회전수가 전격 회전수보다 크다. 그 다음에 전동기의 속도 변동 순서, 직근이 가장 크고요. 가동, 분근, 차동, 직가, 분차 이렇게 잘 기억하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전동기 속도 제어는 계좌 제어, 저항 제어, 전압 제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좌 제어는 정출력 특성을 나타내고요. 저항 제어는 구조가 간단하죠. 그 다음에 전압 제어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고, 방식에는 워더 레오너드 방식과 일건어 방식이 있는데 일건어 방식에서는 플라히를 사용한다.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율도 전기기기 전 부분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데, 효율 그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입력 대비 출력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발전기와 전동기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효율은 전기 에너지를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와 전동기 관계에서의 입출력 에너지 관계를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입력일 경우에는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기계 에너지가 되고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가 되고요. 출력, 발전기는 전기 에너지, 전동기는 기계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손실로 봤을 때는 전기 에너지는 입력 마이너스 출력이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결국 직류 전동기의 효율은 규약 효율로 정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것을 전기 에너지로 통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중심으로 효율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발전기 2타 G는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 됩니다. 이것은 변압기의 규약 효율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정확히 기억을 해 두시면 효율은 혼돈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기 효율 2타 M은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이다 라는 부분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것은 쉽게 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대 효율 조건이 무엇이냐? 고정선과 보아선이 같을 때, 변압기는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를 최대 효율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이제 언급했지만 규약 효율을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으로 발전기가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손실에는 철선과 동선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또 추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부하율에 따른 손실을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철선이고 동선이죠. 동선이고 철선입니다. 그랬을 때 부하율이 1보다 클 때는 과부하라고 하고, 부하율이 0일 때는 무부하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류 전동기의 최대 효율 조건, 앞에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그 공식에서 최대 효율 조건을 구하게 되면 이 부하율은 루트 PC분의 PI, 철손 동선이죠.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부분도 사실 그 실기에서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변압기죠. 변압기. 어, 부하율도 나오고요. 피상전력의 역률, 그 다음에 손실까지 이 공식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일 효율이라는 정의, 일정 기간 내의 출력 전력량과 입력 전력량의 비, 전일 효율은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일 전일 효율이라고 한다. 이때 1일의 총 입력 전력량분의 총 출력 전력량을 전일 효율이라고 한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속도라고 되어 있는데 전동기든 발전기든 이런 회전체의 속도를 구하기 때문에 지름 dS의 원둘레를 구하게 되죠. 원둘레가 결국은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구할 때는 그 파이 V는 60분의 파이 dN, 이게 RPS 단위로 n분의 61분의 60초라는 의미고요. 요게 파이 d가 원둘레 거리에 대한 부분이죠. 만약에 반지름이면 A, 2A를 대입을 하면 됩니다. 쉬운 문제인데 기기라는 특성에서 우리가 조금 너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계산을 해도 되지만 극수에 따라서 동기속도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60Hz 기준일 때, 그죠? 4극일 때는 1800, 6극일 때는 1200, 8극일 때는 900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참고로 이제 유도기의 회전 속도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회전 속도는 ns 동기 속도죠, 그죠? 동기 속도의 슬립을 고려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도기의 회전 속도가 여기에 보면은 4극 1800의 동기 속도일 때 유도기는 1700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700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고, 6극 동기 속도 1200일 때는 1100 얼마의 RPM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8극 동기 속도 900일 때는 800 얼마의 유도기의 회전 속도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도기의 슬립을 고려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슬립이 보통 3에서 5%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도기의 회전 속도는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문에서 자주 묻죠. 유도기의 회전 속도를 묻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정확하게 동기 속도 이 세 가지만, 극수에 따른 동기 속도 세 가지만 알면 회전 속도, 유도기 회전 속도는 그냥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하지 않아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이때 슬립의 범위는 제동기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 전동기는 0에서 1, 발전기는 0보다 작다라는 게 슬립의 범위까지 함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변압기 건수비는 자주 출제가 되죠. 건수비 A는 2차측 건수비분의 1차측 건수비, 2차측 전압분의 1차측 전압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전류만 1차측 전류분의 2차측 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과 출력의 관계식에 따라서 임피던스를 이제 계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건수비는
임피던스도 Z2분의 Z1의 루트가 되고, 그때 저항도 루트 R2분의 R1이 된다 라는 게 이제 건수비인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전류만 분모 분자가 1차, 2차 전류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수 변압기 중에 단권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 단권 변압기는 하나의 코일로 입력과 출력이 가능한 변압기로, 권선의 형태는 하나의 코일로 출력측이죠. VH, 고전압 표기를 하기 위해서는 고전압 또는 고압측 이렇게 표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압측이 이렇게 주어지죠. 입력과 출력측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먼저 이제 용량 계산을 하는 공식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기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 자기 용량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식은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고압측이죠. VH, 고압측 전압 분의 고압측 전압 마이너스 저압측 전압, 이렇게 공식을 기억해 주시고요. 단점으로서는 하나의 코일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1차와 2차 간 절연이 불리하다. 그 다음에 용도는 주로 주상 변압기로 사용하고 있고요. 손실비, 이 손실비는 동손과 철손비가 2대 1이다. 자주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단권 변압기도 삼상 결선이 가능하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립, 유도기의 슬립이죠. 슬립에서는 ns분의 ns-n이다 라는 공식을 앞에서도 이제 유도를 해볼 수 있는데, 결국 E2 정지시 과전압, ES2 회전자 회전시 전압, 그 다음에 1차측 고정자 주파수 60Hz죠. 분의 회전자 주파수, 그 다음에 2차 입력 분의 2차 동선, 이 공식을 암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꼭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고, 이 공식에서 또 2차측 회전자 주파수를 상용 주파수의 슬립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유도가 되고요. 자주 출제되는 공식입니다. 슬립에서는 P2분의 P2C, 그 다음에 효율, 2차 효율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효율의 B 1대 S 대 1-S, 이 정도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류기 부문입니다. 역전압 최대값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반파 정류를 할 때 역전압 최대값 PIV는 루트 2EA, EA는 교류전압이죠. 교류전압. 전압 강화가 주어지면 전압 강화를 빼면 반파 정류의 역전압 최대값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류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상에 따른 정류계수, 상이라는 것은 단상 반파냐, 단상 전파냐, 삼상 반파냐, 삼상 전파,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네 개에 대해서 EA분의 ED 또는 IA분의 ID를 구할 때 개수로 0.45, 0.9, 1.17, 1.35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로에 EA를 구하라 라고 나오게 되면, 정류 회로에서 EA를 구하라 라고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단상
전파 회로의 EA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ED 나누기 EA는 0.9라는 상수, 요 식이 될 때는 단상 전파 0.9라는 얘기죠. 그때 EA는 ED 나누기 0.9에서 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ED가 100V 다라고 하면은 여기 100을 인정하면 되죠. 이렇게 계산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때의 이 상수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정류 효율은 단상 반파일 때 40.6이고요. 단상 전파는 곱하기 2가 됩니다. 81.2. 단상 EA분의 ED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곱하기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맥동률은 단상 전파일 때 48%, 삼상 반파일 때 17%가 되는데, 이 17% 기억할 때는 연계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 맥동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정류를 했는데 DC 전압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때 이게 이제 DC 전압이라고 보고, 이 교류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맥동률에 대한 공식은 맥동률은 부하전압은 직류전압이 되죠. 그죠? 직류전압이 됩니다. 몇 볼트 직류전압이고요. 그 다음에 교류분 전압, 이 부분들이 이제 포함돼서 맥동률이 계산이 되는데, 그때 단상 전파일 경우에는 48%, 삼상 반파일 경우에는 17%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지문에 그냥 이렇게 묻기 때문에 이 숫자들을 이 표를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최근 영상을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